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혼이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저한테 이혼 썰 푸신 분 공감하십니까? 물론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서로 있잖아요. 뭐 없으면 못 살고 막 서로 막 진짜 막 야스하고 보통 이런 거면 생각하는데 저는 결혼에서 사랑은 좀 다르게 받는 생각합니다. 연애에서 사랑은 뭐 서로가 보고 싶고 막 데이트하고 스킨십하고 뭐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 이 결혼 단계에서 사랑은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가림 플러스 책임. 네. 이게 동반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상대방한테 짐이 안 되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의 역할에 정말 충실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 이게 결혼 단계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혼하는 거고. 그렇죠. 아까 썰푸신 분. 연애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앞가림과 이제 책임감 못 보다가 결혼 단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좀 같이 살기엔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구나. 솔직히 요즘에 결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남자한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 쪽에 문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이 과거보다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 특히 국내어는. 네. 국제결혼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아진 반면에 국내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 보통 국내원 쪽에서 좋은 얘기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국내원이 뭡니까? 한국 남자하고 한국 여자가 한국 땅에서 결혼하는 게 국내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 단계에서 까는 얘기는 국제결혼이 아니라 보통 국내원에서 나옵니다. 아까 저한테 결혼 하선 하신 분도 이제 국내원 하신 분 있죠, 국내원. 우리나라 지금 국내원이 서서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점점 국내원을 점점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국제결혼 파인이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여자분들은 국내원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국제결혼 못 합니다. 애시도 않죠. 국제결혼도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아니면 한국 여자, 외국 남자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건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케이스만 늘어납니다. 좀 냉정하게 말할게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 계신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한국 남자 아예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점점 남자들이 이 국내연 쪽에서 좀 관심이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남자가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야. 근데 뭔가 내가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좀 결혼하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죠. 예전에 남자가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재고 따지죠. 재고 따져야 돼. 남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외모에 혹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저것 안 재고 따지고 그냥 남자가 책임지면 돼. 그 남자의 업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여자의 집안이나 여자의 재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겪게 되죠? 바로 설거지론, 마통론 그런 결혼을 하고 말았죠. 네. 사실 제가 그동안 뭐 마통 결혼, 설거지 결혼 하신 분들 사연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동안 이제 마통 결혼, 설거지 결혼 사례 다룬 것만 30개가 넘을 겁니다. 적게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찾아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례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여자 쪽 집안이 가진 게 없어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자 쪽 집안이 별거 없습니다. 여자가 외모가 예쁜 거 말고는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가 능력이 좋은데 뭐 설거지, 마통은 여태까지 제가 썰 다룬 것 중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 여자가 능력이 부족해요. 여자도 능력이 부족하고 여자 쪽 집안 적 형편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주 집안이 문제가 많아. 고하거나 아니 편모 가정이에요. 편모 가정. 아버지가 이제 뭐 없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연애해서 엄마랑 단둘이 산다거나 뭐 그런 가정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결혼 가정에서 문제 일으킨 가정 중에서 그런 가정이 많아요. 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좀 사치가 심해요. 여자가. 가진 건 없는데 사치가 심해. 그리고 엄마도 문제가 많아요. 그 편모가지 엄마도 문제가 많아요. 엄마도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잘 벌어가지고 이렇게 좀 따님을 잘 키우면 문제 없겠지만 따님 못 키워. 그래서 보면 딸도 문제고 그 딸까지 엄마도 문제예요. 남자들이 그거 못 본 거야 이게. 결혼할 때는. 아 어차피 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안 보고 살 건데 뭐 문제가 되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없는 집안하고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뭐냐면 남자가 없는 집안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면 이 가족들하고 안 볼 줄 알았는데 계속 연이 닿는 거야. 여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예. 아니면 뭐 남편이 받은 월급에서 이제 일정분 빼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주는 거야. 엄마한테. 그러다 남편이 걸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이 이거 갖다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아니 우리 엄마도 우리 식구잖아. 그거 좀 도와주는 건데 이런 거 이해 못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이가 없죠 이게. 아니 결혼할 때 뭐 보태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지약관이 못하니까 빨 데 거 없는 거야 이게. 이거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그동안 다뤘던 결혼설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남자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설거지는 마통 안 하려면 여자가 직업이 좋아야 돼요. 확실하게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죠? 결혼 시장에 나온 여자분들 중에 정말 직업 좋은 여자 얼마 없다는 거. 정말 남자만큼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뭐 남자만 번다 한 300, 월 350 이상 번다 세금 때문에 그러면 그 여자 좋은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별로 없어요. 보통 여자가 커리어가 높으면요 직장을 쉽게 안 그만둡니다. 아깝기 때문에. 보통 애매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그 전업주부 되려고 그래요. 보통 직장 내에서 힘이 높고 좀 나는 돈을 좀 버는 여자들은 직장을 막 그렇게 쉽게 그만두려 하지 않아. 오히려 애 버는 걸 더 두려워해. 뭐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고 어느 정도 밥벌이하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여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는 이미 짝이 있습니다. 그럼 짝 없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자분 대부분 이제 단순 사무직한 서비스업이야. 여자가 세금 떼고 한 월 350 벌려면 연봉 5천 이상 가져가려면 중견기업 다녀야 돼. 중견기업 또는 이제 금기관 있잖아요. 1군연권 같은 데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런 분들은 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좀 집안에 가진 게 많아야 돼. 부모님도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여자 쪽 집안도 문제가 없고 나이도 많지 않고 돈도 좀 벌어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여자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부족한 집안 여자는 정말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남자 입장에 그런 거죠. 부족한 여자 집안하고 결혼할 바엔 결혼 안 하고 만다. 내가 왜 개고생을 해. 저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빨대 보고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우리 집안 배경 보고 재산 보고 결혼할 게 빤히 보이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앞으로 남자들이 이제 설령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혼자 살기도 버겁다고 판단하는 20에서 40대들이 늘어났죠. 삶의 수준은
또 올라가. 돈은 많이 들고.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결혼하신 여자분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좀 많이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여자분들 중에 돈을 정말 아끼고 정말 살뜰하게 사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결혼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 물론 애한테 들어간 돈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생각해봐. 혼자 살면 이제 막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가정 이름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 분이 많이 늘어났죠.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돈 관리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게. 왜 돈을 못 모으겠어요? 자기 월급 관리 못하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 아니야. 근데 남편 월급 받으면 돈 관리 잘한다고요?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돈 관리 못하는 자들 진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 월급 받아도 이것저것 쓰느라 남는 게 없는 분들도 많아요. 다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다. 우리 자식들 좀 잘 키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결혼하기 전에 자기 월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결혼할 때 돈을 적게 가져왔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돈을 잘 관리한다고요? 돈을 아껴 쓴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관리 능력 있잖아요. 돈 모으는 습관은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펑펑 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남자들 있잖아요. 정말 집요하게 따질 겁니다. 집요하게. 여자분들 따지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작정하고 집요하게 따지면 오히려 여자 이상으로 집요하게 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있잖아요. 왜 안 따졌냐면 따질 수 없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따지면 쪼잔하다, 찌질하다, 왜 저러냐. 이런 가스라이팅 때문에 못했던 것 뿐이야. 하려면 더 잘해. 단지 남자가 따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냥 못했던 것 뿐이야. 근데 지금 남자들이 따지고 잰다고 해서 나쁘게 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따질 거야, 앞으로. 지금 따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따지면 누가 손해볼까, 이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본인 입장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혼장에 나와도 결혼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장단컨대.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